이죠. 아마 앞에서 명제가 조금 뭐 할만하네, 괜찮네 라고 했으면 이제 여기에서는 좀 싫어하는 파트입니다. 서술하시오, 구술하시오, 증명하시오, 정리하시오, 정의를 표현하시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싫어하죠. 거기에 수학적 기호, 수학적 연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정의와 정리에 대해서의 차이점을 잠깐 보신다고 하면, 만약에 이름이 홍길동이야. 그럼 이 홍길동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홍길동 안에 들어가 있는 남자, 그 다음에 의로운 도적, 서자가 아니죠. 그 천안 신분의 어머님이 천안 신분이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부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뭐에 들어가냐면 정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의가 참이 되게끔 해주는 사실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돼요. 정의와 정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구별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정의가 되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인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얘는 정리에 들어갑니다. 내 내각의 크기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는 정의가 되지만 대각선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을 한다는 정리에 들어갑니다. 이름에 들어가는 거고 이름에 들어가는 거고 내용에 들어가는 거고 내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솔직하게 고등교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1번 대우증명법. 대우증명법. 대우가 뭐였습니까? P가 Q로 간다에 not Q가 not P로 간다. 자리 바꿔서 뭘 달아주면 되는데 not을 달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류법. 뭐죠? 이건 참이야 를 부정을 하는 거야. 부정을 해서 그게 안됨을 이해했기 때문에 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야. 만약에 홍길동은 남자다. 이걸 증명하래. 그러면 부정해 보는 거지. 그럼 좋다. 알았어. 그러면 홍길동을 내가 여자라고 한번 해볼게. 물론 홍길동을 여자라고 봐놓고 나니까 아닌 점이 너무 많은 거야. 안 되는 점이. 그러니까 여자가 안 되니까 홍길동은 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뭐냐고 하면은요.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솔직하게 두 개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가 짝홀, 홀짝 하여튼 뭐 좀 제법 있어.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거야. 주어진 명제의 대우 자리를 바꿔줍니다. A, B 전부 뭐가 되는 건데? 홀수라면 A 더하기 B도 뭐가? 홀수가 참임을 증명하면 되는 거야. 1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2n-1이고 3부터 시작한 홀수는 2n 더하기 1이라고 표시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는 2n-1을 쓰자고. 뒤에가 짝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가 어디 돼야 된다고? A 플러스 B가 짝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가 짝수랬잖아. 그럼 이거의 반대는 A, B 둘 다 홀수가 돼야 되겠지. 그 뒤에 거 미안하다. 짝수. 그렇지. 홀수의 반대는 짝수.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를 하면은 2M, 2N이니까 2에 M 더하기 N. 그리고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적는 거지 뭐. 내 같으면 2M 더하기 1로 하고 2N 더하기 1로 하겠다.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하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서 2에 M 더하기 N에 1 더하기는 2잖아. 그럼 더하기 1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로를 칠 때는 M 더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방법은 빼기를 하나 더하기랑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1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본다면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서 증명하십시오.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럼 대우는 n이 뭐라면 홀수라면 n의 제곱도 뭐가 된다? 홀수가 된다를 증명하는 거. 이거 묻는 겁니다. 자, 그럼 n을 2n-1이라고 합시다. 2m? 그러면은 n의 제곱은 이 녀석을 제곱했으니 4m의 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이 되지 않겠습니까? 2만 묶어내어 보세요. 2m의 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얼마가 됩니까? 1이죠. 짝수에 1을 더했으니까 홀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우가 참이니 명제도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k-1을 하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 증명하십시오. 그럼 좋아. mn을 우리가 홀수라고 했을 때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 역시 짝수일 거다라고 바꾼 거지.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거는 솔직하게 뭐밖에 없습니까? 홀. 짝, 홀, 짝은 전부 다 짝수가 있기 때문에 곱하면 짝수예요. 홀만 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m을 2a 빼기 1, n을 2b-1이라고 한 다음에 2a-1의 제곱 더하기 2b-1의 제곱을 하게 되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 더하기 4b의 제곱 마이너스 4ab 더하기 1로 바꿔주시고요. 2로 묶어내어 주시게 되면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되겠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짝수가 되니까 참이 된다라고 증명. 꼼꼼하게 다 적어야 됩니다.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에 거보다 더 쉬우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는 기류법을 이용한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류법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걸 부정해라. 부정해서 걔가 아님을 증명해.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너무나 유명한 증명이라서 쌤이 옆으로 당겨가지고요.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을 좀 해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뜬금없긴 합니다만. 그러면 좋다. 나는 기류법으로 증명을 해보겠다 이거야.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할게. 오케이. 근데 유리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a분의 b로 나타낼 수 있는데 a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서로 서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누어짐이 일어나야 되는 게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루트 2를 a분의 b라고 둡시다. 유리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양면에 a를 곱하면 루트 2a는 b가 되고 루트 2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제곱. 그래서 제곱을 하면 2a 제곱은 b의 제곱인데 자 보실 게 뭐냐면요. 여기가 a 제곱이 어떤 값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2와 만나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2의 배수이기도 하고 짝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다시 b의 제곱은 2의 배수가 되니까 2k라고 그러니까 b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b의 제곱이 2의 배수 혹은 짝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b를 2k라고 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여기다가 되짚어서 집어넣어 줬더니 2a의 제곱은 4k의 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봐봐. 2로 나누면 다시 올라갈게요. 왔다 갔다 하네요. a제곱이 2k제곱이야. 얘가 또 2의 배수이면서 짝수니까 결국 a가 될 수 있는 게 2의 배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2의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는 2의 l이고 b는 2의 k가 돼야 되는데 a와 b가 서로서라는 사건에 얘가 위배가 돼요. 왜냐하면 2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잖아요. 서로서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이기 때문에 공통인 인수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 결국은 유리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서로서가 아니래서. 그럼 유리수가 아니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럼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다인데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그럼 좋다. 루트 5를 유리수라고 볼게. 그러면 루트 5를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니? a분의 b라고 보고 a는 0이 아니고 a와 b는 뭐가 돼야 되니? 서로서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
양변 a 곱하면 루트 5의 a가 b가 되는 거고 제곱하면 5a 제곱이 b의 제곱인데 여기 5의 배수니까 b를 5k라고 하단 말이에요. 5k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5a 제곱은 25k 제곱이 되고 5로 나누면 a 제곱이 또 5k 제곱이 돼. 그럼 a도 결국은 뭐가 되는 건데 5의 배수가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b도 5의 배수고 a도 5의 배수니 ab가 서로서로라는 거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여기서 지금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해보고 나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3의 배수라고 가정했으니까 3K라고 하면 되겠지 뭐. 4의 배수가 아닌 거는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라고 하면 될 것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절대부등식인데요. 솔직히 참 제일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앞에 뭐 기류법, 그 다음에 또 뭐지? 대우증명법 이것보다 얘가 더 중요해. 근데 이 두 글자에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죠? 강제성.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무조건 성립이 되는 부등식이겠구나라는 내용입니다. 절대부등식이. 보세요. x제곱 더하기 1이면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x에 무슨 수가 들어와도 어떻게 되는데 무조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거야. 자, 이제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a가 b보다 크대요. 그럼 당연히 b가 넘어오면 a 빼기 b도 0보다 큰 거 아니겠습니까? a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a제곱과 b제곱이 만약에 0이잖아요. 조금 더 추가할까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0이잖아요. 그럼 a, b 0인 것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성립이죠. a가 양수고 b가 양수래요. 근데 a가 더 크대요. 그럼 제곱하면은 a제곱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음수면 달라져요. 분수래도 달라집니다. 분수는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과 루트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곱이에요. 그럼 절대값 a제곱은 그냥 a제곱으로 보면 되고 개별 절대값은 통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의 절대값은 어떤 수보다 항상 무조건 역시나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음수인 경우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산술 기하평균 그리고 조합평균까지 들어가 있는데 조합평균이 이제 교과에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빠졌어요. 산술 평균은 뭐냐면 우리가 두 과목을 시험을 치면 두 과목을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하는 뭡니까? 도형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형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성립이 돼 라고 외워주면 돼요. 외워주면 되는데 이걸 쓰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거는요. 양변에 2를 곱한 얘를 더 많이 씁니다. 단 A가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B가 반드시 양수여야 하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등호 있지 않습니까? 이 등호는 반드시 A와 B가 같을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해요. 나중에 다 구해놓고 그때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쓸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호언장담인지 모르겠지만 100문제 중에 85문제 정도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이거나 아니면 양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수 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에서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이 전부 다 산술기가 쓰는 문제예요. 진짜입니다. 반드시 양수 조건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인데 그냥 법칙이에요. 코시-슈바르츠 법칙. 항상 난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이 코시-슈바르츠를 하면 러시아 사람이 생각이 나니 독일 사람이 생각이 나니 필리핀이 어디가 생각이 나니 네덜란드가 생각이 나나 어느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나면 재밌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맞는지. 여하튼 어떤 게 성립이 되냐면 ax 더하기 by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고요. xy를 제곱해서 더한 건 항상 크답니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증명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내가 증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뭐 문제에서 뭐 증명을 한다라든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보여줘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문제에서 어떻게 풀이 되는지.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반드시 성립함을 맞춰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얘 전개하세요.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의 제곱에서 4xy 데리고 오세요. 마이너스 4x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 제곱은 x 마이너스 y 제곱이다. 어떤 수는 0보다 제곱하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곱할까요? a 더하기 2 루트 ab 더하기 b는 얘는 그냥 이걸 전체로 제곱하기 때문에 a 더하기 b입니다. 없어지죠? 2로 나누면은 루트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있는데 a도 0보다 커, b도 0보다 커. 그럼 루트 ab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거 너무 쉽죠?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양변 제곱을 제곱해 볼게요.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더하기 1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a 더하기 1. 그럼 선생님 여기는 절대값을 못 보는데 얘는 왜 절대값 벗었는데요? 얘는 전체의 제곱이니까는 절대값이 없는 거고요. 얘는 요 녀석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요거 제곱의 2배의 요거는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럼 a제곱에 1 없애고 2와 2를 없애고 나면 절대값 a는 a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번. 다 넘겨오세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보다 크거나 같으냐. 눈에 들어오는 공식 아무것도 없죠. 생각해봐. 왜 이거를 생각해내지 못합니까? 이 식이잖아요. 그럼 어떤 수를 제곱했고 어떤 수를 제곱했고 제곱한 건가? 이 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지사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산술기하평균. 자, 이제부터 산술기하평균과 코시-슈바르츠의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놓고요. 뭐였었지? 산술기하평균이 뭐였지? 2분의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 근데 그것보다 나는 뭐가 더 많이 쓰인다 그랬습니까? 두 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이거. 자, 요거에서요. 여기 양수 조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양수 조건의 최대 최소 잘 된다 그랬죠? 그럼 봐봐. 3x 더하기 4의 y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의 3x 곱하기 4의 y. 2에 3, 4, 12xy인데 얘가 얼마입니까? 2죠. 그러면 2의 루트 24인데 루트 24가 2루트 6이니 4루트 6 아닙니까? 누구가? 3x 더하기 4y가. 그럼 3x 더하기 4y가 가질 수 있는 큰 값은 알지 못하지만 제일 작은 값은 4루트 6이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2번은요. x 더하기 9y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의 9xy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얘가 얼마라고? 12라고. 그럼 2로 나누면은 6은 루트 9xy인데 루트가 싫어. 양변 제곱해. 66, 36은 9xy. 9로 나누면 xy는 4보다 작거나 같으니 작은 값은 얼마가 작은지 모르지만 제일 큰 값은 4라는 걸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거기 끄덕끄덕 하면 안 된다. 얘는 10의 x 더하기 8의 y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80의 xy가 얼마라고 하니 5가 되면 400이지. 루트 400은 20에다가 2를 곱하면 최소값이 20이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되겠니? 3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6xy. 근데 얘가 얼마라니? 10이지. 2로 나누면 얼마? 6이지. 양변 제곱하면 36은 6xy가 되고 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 6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a의 제곱 더하기 16b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의 16a 제곱 b제곱 2배의 4의 ab. 그럼 얘는 248ab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의 값이 얼마라고? 8이네.
그럼 AB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니? 1보다 작거나 같지? 최대값은 얼마? 1이 되는 거야. 그겁니다. 자, 얘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AB분의 A 더하기 B죠. 근데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의 AB가 되고 2는 2루트 AB. 여기까지 질문? 그럼 2로 나누면 루트 AB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 그럼 AB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1이야. 분모가 크면 클수록 전체 값은 작아지게 안 작아지게? 작아지잖아. 그럼 1분의 2니까 최소값은 얼마? 2가 된다 이거죠. 다음 코시 슈바르츠겠죠. 아직 산술기하네요.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전개, 분배 해볼게요. 3 더하기 y분의 4의 x 더하기 x분의 9의 y 더하기 12. 15 더하기, 자 이해해보세요. 선생님 지금 변할 수 없는 고정의 숫자는 안 건드립니다. 그러면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9y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얘네들이 곱하면 x약분 y약분 하면 36이 되고요. 12가 됩니다. 그럼 얘는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 12지. 그럼 전체의 최소값은 27이 된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양수 조건이었는데 갑자기 양수 조건이 아니고 막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3을 넘겨보세요. 얘가 양수 조건이라는 거야. 그럼 봐라. 4의 x 더하기 3 더하기 x 더하기 3 1에 4, 3, 12가 없던 게 생겼지. 여기다 마이너스 12 하면 되니 안 되니. 왜 이렇게 만드냐고. 얘가 A고 얘가 B야. 그래서 여기 잠깐 위에 살짝 올라가자. x 더하기 3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1은 어차피 양수잖아. 크거나 같다. 2배에 둘이 곱하면 요거들이 약분되고 루트 얼마 4만 남으니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4가 되고 거기에서 12를 빼면 마이너스 8이라는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여기에서 뭐가 되니? 1을 넘겨보세요. x-0보다 크니까 x-1 더하기 x-1분의 4에 마이너스 1이 없던 게 생겨났으니까 더하기를 하면 되지. 그럼 요것만 산술기화 하면 되지 않습니까?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약분하게 되면 4가 되고 결국 4네. 4 더하기라면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는 소리니? 5가 된다는 소리죠. 전개해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봐. 9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9, 2, 18xy입니다. 근데 얘가 얼마라죠? 16이죠? 여기 16이라 했잖아요. 그럼 2로 나누면 얼마? 8은 루트 18xy. 제곱하면 88, 64는 18xy가 되고 뭐 할까요? 2, 9, 18에 30입니까? xy는 9분의 32보다 작은 게 되겠네. 이렇게. 근데 왜? 갑자기 뭐지? 요거 어떻게 합니까? xy분의 2y 더하기 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결국은 이러한 식이 성립이 되려고 하는 것은 9x와 누구가 2y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x를 9분의 2y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9분의 2y분의 1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은 분모 분자 2y분의 2, 9, 18 땅땅 하면은 y분의 얼마? 9가 되죠. 더하기 y분의 1이니까 y분의 얼마가 됩니까? 10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겠네. 왜냐면 어차피 요거에 최소값을 묻는 거니까. 그럼 다시 지웁시다. 뭐 어떡하겠어요. 다시 지우고 아까 우리 xy 구했었는데 괜히 없앴네. 자, 요거 둘이를 산술기와 따로 써볼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의 xy분의 2. 근데 아까 우리 xy 최소값을 구한 거 지워버렸네 내가. 아까 얼마 했었지?
9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의 2, 9, 18 xy. 얘가 16, 8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8, 8, 64는 18의 xy가 되고 xy는 18분의 64. 2로 나누면 9분의 31. 됐네요. xy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9분의 32니까 그걸 다시 적자. 루트에 9분의 32의 1분의 2, 2에 32분의 18 맞아요? 2, 9, 18, 1은 2, 6, 12 2에 4분의 3, 2분의 3이 되네요. 그러면은 얘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니 최소값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코시 슈바르츠 마지막일걸. 아, 도형의 활용이 있네. 2개 남아있네. 자, 봅시다. 지치니? 네. 벌써 지쳐? 자, 코시 슈바르츠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 얘가 얼만데? 5. 얘가 얼마야? 45. 225 아닙니까? 225는 누구의 제곱이죠? 225. 그럼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5보다 작거나 같으니 최대값은 얼마가 되니? 15가 되겠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여기 a고 여기 b예요.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2x 더하기 4y 제곱. 얘도 20이고 얘도 20이니까 20의 제곱 아닙니까? 그러면은 2의 x 더하기 4의 y는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20이라고 나타내질 수 있겠지. 같은 방식으로 다 푸시면 됩니다.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의 도형에서의 활용인데 본인은 믿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물어보는 대로만 하셔야 돼요.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길이가 800인 줄을 모두 사용했대요. 그러면 밑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는데 x가 지금 몇 개 사용됐니? 2개지. 2x 더하기 몇 y가 사용이 됐니? 에이,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니니? 5y를 한 게 얼마가 되는 건데? 800이야. 그 다음에 밭 전체 넓이가 뭐 할 때? 최대일 때. 그럼 봐봐요. 2x 더하기 5y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의 250xy. 근데 얘가 얼마랬니? 800이지. 그러면은 400이 루트 10의 xy 아닙니까? 제곱하면 4, 4, 16에 하나, 둘, 셋, 4개가 붙는데 그게 10xy. 지우게 되면은 xy는 얼마? 그러니까 16,00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때 밭 전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해주십시오. 가로가 x고 세로가 y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2x는 5y와 같을 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렇지. 예,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5y 대신에 2x를 넣게 되면 둘이 같을 때니까 4의 x가 800이 되고 x는 얼마가 되니? 200 아이가? 그럼 여기 200이면 이게 400이야. 그럼 여기 400이 되려면 y는 얼마가 돼야 되겠니? 80. 그래서 200과 80이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7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시작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습니까? 69. 자, 여기까지 빨리 푸시고 지금 이제 또 하고 나면은 결국은 뒤에 또 뭐 있습니까? 연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풀어서 확인을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될 것이니까 빨리 풀어보세요. 시작.